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점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한 서너 곳에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가 됐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속 정말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이게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투표 용지서부터 또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증인과 또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나 또는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싸우고 계신 이 두 분을 두 번째로 다시 초대를 해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증거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대표 두 분, 조충렬 대표님 그리고 고창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7일 날 접수하셨죠? 예, 네, 했습니다. 무사히 하셨고 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접수가 된 다음에 그 투표함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이게 어떤 선거였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투표 용지가 달랐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투표함에는 이미 같은 투표지로 다 돼 있을 거다. 네. 그 다른 용지를 집어넣을 리가 있겠느냐. 부정선거라면 이미 다 바꿔놓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7일 날, 8일 날이 이제 그 3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의가 없을 때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서둘렀죠. 그거를 그렇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소송 준비 단계에서 여러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대법원에서 보존 신청을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기타 선거와 관련한 서류들을 일체 보존을 해달라. 그리고 받았다. 대법원으로서 그러한 그 공문서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취재를 했고 확인을 통보가 받았습니다. 왔는 거죠? 통보가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심의해서 중앙선관위로 이제 통보를 네. 해주는 거죠. 투표용지 보관하라고. 예. 네. 아니 근데 그 투표용지 보관을 해도 그 네, 투표용지 안에 이미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했던 네.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지는 이미 없을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얘기인 네.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A형 그러니까 정당 간에 칸이 있는 그런 투표지를 만들었고 또 B형 이렇게 정당 간에 칸이 없고 노트처럼 한 줄로 된 투표를 만들어 놓고 투표를 실시했고 또 그 투표를 개표 분류기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추정이지만 그 B형의 투표지는 한쪽으로 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박스 안에 그 박스가 개표기로 그 개표지로 예. 가기 전에 이미 투표지는 다 바꿔치기가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라면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 투표지를 가지고 개표를 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투표지가 그렇습니다.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B형의 투표지를 네. 다 바꾸고 A형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네. 그 A형 표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절취선이 있어야 되고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에 분명히 공고된 선거용지 하나만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련 번호와 절취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본선거에서 네. 절취선이 없고 일련 번호가 없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대선 이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이 나올 수 있는 투표 상황이죠. 용지가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일련 번호나 절취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투표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고요. 다수의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그 선관위의 지금 투표지하고 투표용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그 지금 현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기존에 아는 거는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걸로 취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확인한 결과 지역구에 이제 그 선관위 창고나 뭐 여기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지역구마다 은평구면 은평구 그 선관위. 아니 그럼 지역구 선관위에 창고에 처박혀 있다는 겁니까? 다 뿔뿔이? 지금 그렇습니다. 선관위 지역별 그 지역구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관위는 이 정말 중차대한 이 선거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투표함하고 거기서 투표지를 꺼내서 투표지는 따로 박스로 쌓아놨고 투표함은 또 다른 창고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표를 그러니까 그 없어진 표, 그 사라진 없다는 표를 칸이 붙어 있고 노트로 된 그 표가 어딘가는 지금 숨겨져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소각할 수도 없고 어디 뭐 용광로에다 갖다 부을 수도 없고 폐기 처분할 수도 없고 어딘가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데서나 태워버려. 근데 양이 전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이 엄청난 양이고 이거를 폐기 과정에서 누군가가 볼 수도 있고 증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어딘가를 박스에 넣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어디 한쪽에다 감춰놨어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보면 어디선가 이게 나오고 또 그 기계 투표 분류기라든가 투표지 출력기 이런 그 기계를 검토해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조작을 해놓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게끔 연세가 드신 분들에는 그 출력기에서 B표를 뽑아서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A표를 뽑아주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봐서 B표를 출력한 출력기가 있어요. 그걸 자기들이 폐기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대법원에서 이걸 다 보존하라는 명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손을 못 댑니다. 지금 투표함을 보존하라는 명령을 대법원이 내렸군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선거국장이 총괄을 하더라고요. 선거국장은 그날 그 8일 날 전화를 하니까 휴가를 갔답니다. 이 중단한 그 선거 기간 중에. 뭐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완전 다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뭐 휴가 가셨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통화를 못했고 그 선거과가 1과, 2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선거과에서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서류를 그 투표용지 보관함, 그다음 투표용지, 기타 서류 이렇게 보존 신청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전화로 저하고 확인을 했고 그거는 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원래는 투표함을 보존하도록 돼 있는 것은 후보자나 아니면 그 참여한 정당에서만 할 수 있기로 돼 있는데 지금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효 소송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효 소송을 하면 증거 자료니까 투표함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돼서 대법원이 명령을 내렸고. 근데 이것을 이제 개표를 해서 지역별로 다 우리가 검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야죠. 엄청난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점은 이제 재검표 문제는 법원에서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면 저희가 장소와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군데를 한다. 전국에 이제 개표소가 251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중에서 우리가 80개만 한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가장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위선으로 해서 할 때
80군데면 약 20억이 듭니다. 20억이 네. 들고 우리가 40군데만 해도 10억이 들고 네. 그래서 10군데만 해도 한 채 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음.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증거 보존을 했어도 재검표를 하려면 돈을 네. 이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법으로 원고가 음. 이게 이제 정당에서 했던 후보가 했던 우리 네. 선거인 국민이 했던 원고가 그 신청한 사람이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전국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재검표만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 비용은 대법원에 직접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많이 했고요. 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우리 지금 개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정당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 선거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게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방송사들, 언론, 국영사, 그러니까 메이저 그 미디어 이런 방송들이 방송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숨기고 있고 이걸 전혀 방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방송도 같이 동조를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이 네.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부정선거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4.19를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대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겁 없이 네, 언론과 그 지금 그렇죠. 네. 이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입을 전부 닫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에서 드러나는 증거라는 것들이 보여주는 그 황당함, 네. 그 엄청난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유사 일의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그 새로운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언제쯤 이 재검표를 하고 재판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재판 일정은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6개월 안에 네. 지금 심리를 마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접수했고 제가 보아서 이제 재판이 정해지고 네. 그 저희들한테 원고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미 송달료도 다 지불을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송달이 올 겁니다. 제 생각은 한 2주 안에 올 거예요. 2주 안에 이제 오고 그렇게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영방송과 일반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저 미디어 이 방송들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 초점을 흐리면서 아마 이 문제를 속이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이 다 돼서 또 엉뚱한 짓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권은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급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을 내각에 지금 앉혀놓고 또 이석기 같은 그런 총을 준비하고 국가기관 시간을 폭파하고 준비를 한 그런 테러범이죠, 테러범. 테러범. 네. 그런 자들을 양심수라해서 지금 석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상열이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지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여기에 한거해야 됩니다. 지금 침묵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고. 근데 저희가 그 재판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그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제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는데 6개월 동안 심리를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헌재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할 때 보셨지만은 우리 국민들 여론이 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 시민들이 정말 투표용지 2가지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에 이제 대법원에 소장 제출할 때 진술서 쓰시고 사실 확인서 쓰시고 인감 증명서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접수할 때. 근데 그 이외에도 이분들이
아, 나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계속 저희 회사나 저한테로 문의 전화를 합니다. 진술서까지 사실 확인서까지 낼 테니까. 그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진술서나 뭐 인감증명 공증된 이 내용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자제하고 보관을 가지고 계시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내는 건 뭡니까? 증거가 자기가 본인이 본 투표용지 칸이 없는 그 용지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증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일단은 그런 인감증명서나 진술서는 나중에 그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내면 되니까 지금 그때 그 소송할 때 그 시간이 촉박했지. 지금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도 있고 재판부에 이제 압력을 줘서 빨리 서둘러서 이 정권이 계속 이 불법 정권을 찬탈한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제대로 그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다. 이거를 증명해서 빨리빨리 해서 그분 지금 문세력이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예를 들면 뭐 사드 같은 문제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정체성이 없는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그런 거를 지금 그 애매모호한 표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 구사 그런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가는 이제 본색이 나오겠어.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러한 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사드를 이거를 분명한 입장이 대통령이면 국가 안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에 약속된 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군에서 성주를 예를 들면 성주군청에서는 뭐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짚어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지금은 이 부정선거 부분 이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진상을 우리가 반드시 규명을 해야 지금 이 정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정권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 아니고 이거는 수만 명의 그 증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만약에 법원이 제대로 심리를 안 한다든지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안 한다는 건 이 나라가 이미 끝장이라는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를 거죠. 우리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소송은 우리 진상규명위 조 대표님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도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몇 군데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건가요? 지금 두 군데서 더. 두 군데가 더. 그럼 모두 세 가지의 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지금 선거 투표함 보존 신청은 이제 안 돼 있지만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서 투표함 보존하라라는 명령이 내려간 것은 바로 우리가 확인했고요. 이 두 분이 내신 소송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투표함 보존이 이제 명령이 내려갔고. 근데 지금 각 선거구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제멋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 투표지와 투표함들. 이게 또 어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걱정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들이 다 종북 좌파들은 아니고 거기에 애국 우파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딘가가 그분들도 증거를 보관을 제대로 증거를 보존하려고 해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관위에 갔을 때도 선관위 직원들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박스로 싸서 보관을 했는데 비표를 어딘가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검표만 하면 증거는 나옵니다. 그리고 기계, 출력기하고 투표 분류기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부정을 했다는 것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막가파식으로 막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고 보자. 그리고 6개월 안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자기들이 완전히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네. 고정을 시키려고 하는 처음부터 막가파식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 이 단체 카톡방 캡처된 사진 하나를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분명히 무효표인데 정상으로 됐다는 말이 있고 근데 홍 꺼면 내가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정상인데 이건 무효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홍준표 후보를 만약에 된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넘겨버리겠다 이런 얘기. 예, 여기 그래서 지금 카톡방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누군가가 캡처해서 증거로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이거는 뭐냐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것도 여기서 벌써 나온 게 이제 무효표 뭐 두 가지라는 거를 인정하기 그쪽에서 이제 두 가지 표가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그렇죠. 얘기하는 명백하게 거죠. 이거는 누군가 투표함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네. 이게 개표가 되기 전에 이거를 뭔가를 조작을 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게 그렇죠. 카톡방이거든요. 예, 예. 선관위와 관련돼 있죠. 어떤 뭐 이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보를 특별하게 단톡방입니다. 공유하는 단톡방이거든요. 이게 예, 예. 거기에서 캡처된 화면인데 예. 이것도 캡처가 될 거라고는 이 사람들이 짐작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비슷한 게 또 많이 있습니다. 표창원 씨가 네. 그 사전 투표했을 때 표가 2개가 나왔다고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우리가 캡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2가지가 나왔다고 굉장히 그 시끄럽고 말이 있었다는 걸 내가 민주당 그 당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시끄러웠다.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차 닫고 있는 거지 있죠.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근데 표창원이는 바보같이 알지도 모르고 이거는 웃선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부 조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바보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떠들고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2가지가 나왔다는 문제를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이걸 보면은 어떤 그 투표지를 개표되기 전에 볼 수 있었던 누군가가 예, 예. 재처리했다. 예. 분명히 예. 이게 지금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조사를 안 한다면 이 검찰은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그 법무부 장관 임명하신 분이 네. 법무부의 검찰 중심으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검찰이 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예, 예. 이거라도 좀 제대로 조사해서 예. 명분을 좀 맞습니다. 살려서 예. 이 잘못된 이 정권하고 정말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들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들이 자기들이 확실히 비표 그 칸이 붙어 있고 밑줄된 걸로 투표했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네. 가까운 검찰청에 가서 선관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를 직무유기 또는 정말 되는 그 투표지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지 분실 내지는 은폐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네, 네. 직무유기로 나는 비표에 B타입에 B형에 다 했는데 이게 없다고 선관위에서 한다. 선관위를 맞고서를 하세요. 전국적으로 해서 그러면 검찰이 일어나서 검찰 쪽에도 우리 우파 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검찰 차원에서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들 투표지들 그거를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재검표 비용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까운 그 지방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가서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로 같이 고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예, 이분이 예. 이런 거를 아주 종합 정리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오신 거잖아요. 보낸 겁니다. 여기 그 목차를 보니까 위조 투표 용지의 유형과 바꿔치기의 유형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이 표 바꿔치기와 함께 투표수 줄이기, 늘리기, 무효표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가짜 투표용지만을 말하지 말고 투표지가 사라졌음을 입증하고 이 간접 투표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첩 투표지, 간첩 투표지를 이게 말하자면 가짜 투표지, 실종된 표.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했지만 사라져버린 사라진 이 투표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 투표지에 표기한 것 중에서 문을 지지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문으로 교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걸 보면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투표지에는 투표한 사람의 흔적이 다 남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고. 뭐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안에 갇혀서 이 끙끙 앓 것이 아니고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반드시 우리가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이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소송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소송되지 않고 대법원이 이거는 의미 없다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법관들 마음인데 그 수많은 증인들과 진술서 우리가 제출했거든요. 주민등록 그 인감 등록증을 떼어가지고 첨부해서 다 붙였는데, 그리고 그 많은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했는데 2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심의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접수한 게 지금 현재 2,000명을 접수를 했고, 앞으로 또 이제 추가로 한 2,000명 더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늘 거예요. 계속 넣어야 됩니다. 예, 계속 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제보를 계속 받고 진술서도 그래도 인권 증명까지 진술서 공증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천 명이라는 건, 이것은 자기가 분명히 그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냥 무조건 기각을 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한 뒤에 무슨 핑계를 대고 기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심의도 안 해보고 기각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일어나야죠. 그때는 정말 우리 그 문재인이가 얘기한 대로 혁명을 해야죠, 우리도. 근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그런 기관까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국이니까. 그리고 지금 뭘 하든 그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그 떼법, 그다음에 그 댓글이나 전화 폭력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전부 움츠려 가지고 뭘 못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떼법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기 그 제가 이 부분을 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 일반인들이 언론에 대해서 방송, 신문 이런 그 방송국에서 그 뉴스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도 하고 뭐 지금 이 시국에도 그 뉴스도 하지만 드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 보도 채널만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이고 정의를 불량이 아니고 실종입니다. 실종. 양심 실종. 아니 존재가 없어졌어요. 정의와 미쳤어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각각 기자들의 각각 개인들의 이제 그 취재 범위고 자기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이 데스크에 물론 데스크에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도 양심적으로 이 기자 교육을 받았던 저널리스트라면 이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방송 뉴스를 보니까 이 시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일상적으로 드라마 틀어주고 뉴스 시간에 지금 찬양하는 문비어청나라고 하죠. 그런 거를 지금 초기라 그래서 뭡니까 신혼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하다.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허니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별거 아닌 걸로 언론이 얼마나 씹어댔는지 당시에 2달이 넘도록 내가 구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언론과 그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낙마했던 그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 지금 그 불법
과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 내각 후보자들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깨끗하고 예. 좋은 후보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후보자로 장관 후보자로 내놓는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하자들이 예, 예. 그 조금 불과 더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그 밀려났던 그런 분들 하고 조금 더 비교할 수가 없을 말씀드리면 정도로 언론에서 허접한데 지금 말이죠. 그 보면은 보도 태도들도 문제지만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취재 과정에서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기자들하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좀 양심적이고 다 우리도 상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취재 과정에서는 언론 노조에서 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예, 노조에서. 이 예.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얘기하는 기자가 언론사마다 너무 적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있어도 그걸 소리내어 말을 못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상실한 사람들이 전부 언론인이라는 그 껍데기를 쓰고 거기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론 노조의 그 간부들이 하는 거는 지금 악을 쓰고 그 정말 그 막말하고 목소리 크면은 이제 뭐 이기는 그런 뭐 지금 그런 법과 질서, 세상이 예, 법과 질서가 아니고 그 이성이 아니고 감정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셨지만 요 다음 얘기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 이제 이 소송 예, 부분을 예, 마무리를 예, 예. 좀 짓자면 예. 지금 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예, 또 예. 여전히 대법원이 기각시킬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 그 자기들 마음이겠죠. 예,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포기할 수 것을 없죠. 예, 예, 확실하게 지금 하고 이 계신 것 선거는 같아요.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꽃이고 그 국민의 주권에 그 모든 국민한테 주어진 대통령이든 일반 그 서민이든 뭐 간에 1인 1표입니다. 예. 그 선거를 굉장히 그 중요한 투표하는 그 한 가지 그거를 그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저지른 정권에 의해서 그 정확한 그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투표 용지가 이런 이제 불법이 되면 뭐 반응이 그 제대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선거한 그 개표한 사실, 득표율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이거는 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예, 되는데 그렇죠.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이거 꼭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주권 행사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그 행사에 대한 그 자기가 투표한 용지가 없어졌다면 이거는 심각한 주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개표에 참관했던 분이 찍어놓은 사진에 보면 분명히 일련 번호가 없고 절취선이 없는 투표지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진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 다시 재검표에 대한 거국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정말 힘을 내셔서 예, 예.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지원하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지치지 마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한 대체로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외신에 기자회견을 하고 네. CNN에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보도 안 하는 것을 외신에서 보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보자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걸 조직화해서 회원화시켜서 그분들에게 그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통령 부정선거 조직화, 네. 조직화해서 부정선거 규탄대회를 네. 앞으로 개최해서 이 문제를 결코 자시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밝혀내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국민 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외신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예. 그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출하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네. 제가 미국에 갑니다. 가서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게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예. 지금 국내에서 그 외신에다가 예. 우리 국내 소식을 전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해도 그 사람들이 오지 실제로 그 외국 언론사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스크리닝 된 맞습니다. 이미
한번 걸러진 소식들이 갈고 이 좌파 성향으로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네. 예, 그걸 제가 그 말씀드리지. 외신하고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지금 메이저 언론사하고 지금 해봤는데 접촉을 해봤는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를 양 곳을 다 봤고 촛불 시위가 평화롭게 하고 있었고 이 정권 그 이양되는 문제도 아주 평화적으로 잘 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외신 기자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와서 이거 뭐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봤다고 했는데 그 지금 그러면 광화문 앞에 있었던 맨 앞에 있었던 그 뭐 단두대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봤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건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또 그 보고도 안 했다 그러면 양심불량이죠 이거. 그 진실을. 그 단두대니 이런 것들이 거의 그 크메르 루즈가 했던 그 행태가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죠. IS 그런 데. IS나 이런 족속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짓이요. 행태를 갖다가 현직 대통령 그 범죄 행위가 확인이 안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이자들이 불법 무도한 폭력 집단이라는 그밖에는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계속 몇 달 동안 접촉을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기자하고 지금 저 인터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저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알려야 되는 노력은 우리가 이 끝까지 정말 진실이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거짓을 가지고도 저자들이 그렇게 그동안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섰는데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그걸 싸우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대한민국은 싶습니다. 정의국가입니다. 그리고 정의국가고 아직 그 우리 젊은이들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이론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헌법 1조 그렇게 1항이 믿고 싶은데. 네. 처럼 그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아직 개헌도 아직 안 됐고 지금 문 대통령이 어쨌든 뭐 그 당선 인증을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부정이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거고 불법 선거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의혹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밝혀야 되고. 이런 지금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21세기 세계 뭐 경제 10위권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게 저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북한의 사주를 받거나 북한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이념에 치우친 자들 종북 좌파죠. 그런 사람들을 종북 좌파라고 하고요. 진보 세력은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나누는데 이 보수라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진보라는 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는 그 새빨간. 근데 지금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집단이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폐기시켜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우파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 가치를 놓고 우파와 극좌파들이 지금 대립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천적인 문제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다급하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스위스에서도 하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중국은 좀 지금 하는 척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64년 동안 전쟁 준비만 했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그 지상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이들이 다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을 벌린 것이고 원천적인 원인이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급하니까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5발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북한은 가만히 놔둬도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저절로 붕괴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데 이자들이 다급하니까 지금 계속 지원을 해달라. 그 문재인 정권에게 지금 그 명분을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평화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벌써 지방에는 전쟁은 그만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철수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은 지금 20만 특수부대를 준비해 놓고 국군 복장까지 20만 벌을 중국에 통해서 수입을 해 놓고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빨리 문재인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원, 북한의 실제 현물과 현금 같은 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고 또 그 작업을 빨리 하라는 그 신호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그 북한 방북 신청하고 지원해 주겠다는데 일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물건 가져오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라라는 신호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좀 더 굴욕적으로 해라. 더 많이 현금으로 제시해라. 라는 그 협박이 아닌가. 협박과 명분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다 국으로 이거를 다 받고 있다는 거.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붙들이면 지금 이 가뭄에 4대강 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이게 4대강이 3m 수심으로 해서 그 홍수가 났을 때도 막아주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 물을 끌어 쓰는데 녹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녹조라는 거는 물이 흘러가도 끼는 거고 이게 이제 하수물이 들어서 약간 오염이 돼서 끼는 거지 이게 막아 있다고 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녹조는 또 그걸 걷어서 거름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방 보를 갖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 문을 다 열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보가 수심 1m로 내려가면 만약에 북한의 게릴라들이 20만 명이 침투했을 때 이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기가 군사 이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4대강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서 이게 3m 수심으로 딱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그 후방을 기습 공격을 했을 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작전을 끝내야지 지연되면 국군한테 그 토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 4대강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 보를 제거하면 이 북한의 게릴라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길을 터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적 행위고 여적죄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우리 고 대표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흥분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드 문제, 지금 기름을 반입하는 것조차도 경찰은 가만히 있고 민간인들이 거기 끼어갖고 검문을 하고 말이지.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막고 이런 상황, 완전히 국가의 기강을 잡는 공권력이 다 무너져버린 이 상황인데 경찰도 가만히 있고 검찰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을 하는 자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 지금 너무 해서 다른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가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분석과 또 비판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미국 가셔야 되는데 이제 기자회견 정말 잘 하시고 진실을 잘 좀 알리셔서 보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제가 뒤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꼭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 재판 과정 제대로 정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좀 넘은 이 정권. 벌써 그 한 달 동안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과 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권이 잘못된 탄핵과 또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이라면 애당초에 정당성이라는 것은 없는 정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 많은 국민들의 증언과 함께 제기된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합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진정토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19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진실규명 관련된 내용들을 시리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싸우고 계신 이 두 분을 두 번째로 다시 초대를 해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새롭게 추가된 증거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대표 두 분, 조충렬 대표님 그리고 고창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7일 날 접수하셨죠? 예, 네, 했습니다. 무사히 하셨고 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접수가 된 다음에 그 투표함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이게 어떤 선거였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투표 용지가 달랐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투표함에는 이미 같은 투표지로 다 돼 있을 거다. 네. 그 다른 용지를 집어넣을 리가 있겠느냐. 대법원에서 그거 심의해서 중앙선관위로 이제 통보를 네. 해주는 거죠. 투표 용지 보관하라고. 예. 네. 아니 근데 그 투표 용지 보관을 해도 그 네, 투표 용지 안에 이미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했던 네. 그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지는 이미 없을 것 아니냐.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인 네. 거죠. 그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A형, 그러니까 정당 간에 칸이 있는 그런 투표지를 만들었고, 또 B형, 이렇게 정당 간에 칸이 없고 노트처럼 한 줄로 된 투표를 만들어 놓고 투표를 실시했고, 또 그 투표를 개표 분류기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추정이지만 그 B형의 투표지는 한쪽으로 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 박스 안에 그 박스가 개표기로 그 개표지로 예. 가기 전에 이미 투표지는 다 바꿔치기가 돼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라면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그 투표지를 가지고 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이 시간에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점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무려 한 서너 곳에서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가 됐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속 정말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이게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투표 용지서부터 또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이제 증인과 또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나 또는 언론이 개표를 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투표지가 그렇습니다. 있었더라도 그래서 그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B형의 투표지를 네. 다 바꾸고 A형으로 바꿨다 하더라도 네. 그 A형 표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절취선이 있어야 되고 일련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선거법에 분명히 공고된 선거 용지 하나만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련 번호와 절취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본선거에서 네. 절취선이 없고 일련 번호가 없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대선 이거는 무효다. 선거 무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판결이 나올 수 그러니까 있는 투표 상황이죠. 용지가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일련 번호나 절취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투표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이 소송 자정 선거라면 이미 다 바꿔놓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그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8일 날이 이제 그 3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선관위에서 이의가 없을 때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서둘렀죠. 그거를 그렇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소송 준비 단계에서 여러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에 맞춰서 네.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대법원에서 보존 신청을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기타 선거와 관련한 서류들을 일체 보존을 해달라. 그리고 받았다. 대법원으로서 그러한 공문서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취재를 했고 확인을 통보가 받았습니다. 왔는 거죠? 통보가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고 접수가 되면은